그것이 발견된 곳은 한강 하류, 인적이 드문 갈대밭 근처.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 눈이 내리는 강 위. 배를 타고 이동 중이던 낚시꾼이 갈대에 엉킨 듯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것은 죽은 갈대가 뭉쳐 떠받치고 있었다. 물길을 만들기 위해 긴 막대로 휘저 밀어버린 그것의 끝머리에 사람 발목 같은 게 나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어딜까? 논리의 핵심은 어딜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연루되어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그 가설은 무엇일까? 흔적이 흔적을 연결하고 흔적의 흔적에 올라타서 사건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논리와 비논리의 그 사이 자연스럽게 의도된 증거들 찾아내야만 해. 연결해야만 해. 시간이 남긴 침묵이 가린 범인의 흔적.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작가님에게 보내주신 원고는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 속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절박한 현실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나 12편 연작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기엔 이 작품은 그저 자극적인 폭력의 전시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작품처럼 막연한 공포가 아닌 소설이 줄 수 있는 극적 체험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마지막 소설로 작가님 스스로를 증명하시길 바라며 경성일보 편집장을 소설이 줄 수 있는 극적 체험, 나보고 날 증명하라고!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 대체 지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책상 머리 앉아서 뭐라도 된 양 떠들면 지들이 무슨 평론가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 분수도 모르는 놈, 펜을 꺾어버려야 해. 귀에 딱지가 앉아버린 말들, 그 누가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천천히 침잠하는 내 영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내 글귀들, 그 누가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더
더 이상 발버둥칠 힘도 버텨낼 힘도 이젠 더 이상은 없다. 누구시죠? 아, 저 이수연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경성일보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냈었는데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드디어 뵙네요, 선생님.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11권 책 속의 흔적,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제가 이 작가 지망생입니다. 사건은 반드시 범인을 남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실체가 없을 순 없다.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흔적. 제가 소설 속에 나오는 11곳의 사건 현장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곳엔 피해자만 있을 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재밌네. 내가 이 편지를 여기서 다시 읽게 되다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젠 세상에서 지워질 놈. 마지막 소설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스스로 증명해야만 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누구인지 글을 써야만 해. 11권의 책, 그리고 마지막 소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누가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천천히 침잠하는 내 영혼, 천천히 살아나는 내 육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첫 번째 책의 범인이죠. 맞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자네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인호요. 강인호. 당신은 11명, 그리고 추가로 하나, 모두 12의 피해자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죽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궁금하시죠? 동기가 뭐죠? 동기요.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 삶에는 글을 쓰는 목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사건의 증거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삶의 중심이 글이라면 자수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죠? 왜냐고요? 재밌네. 그야 마지막 소설이 끝났잖아요. 재밌네. 자네가 내 지피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니 말이야. 내가 편지를 보냈던 건 그저 젊은 작가를 응원하기 위해서였어. 아, 물론 선생님께서는 제가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뭘 도와줄 수 있지? 제가 잠깐이지만 신문사 편집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요. 교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찾을 수 있었고 또 작업실 청소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소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드릴 수도 있겠죠.
너의 생각 한참 잘못 짚었군. 내가 남의 생각이나 받아주는 아직까지 그런 마지막 소설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작가님에게 일종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 해서요. 재밌네. 선생님, 어쩌면 제가 그만. 선생님께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자네 의견이 아니라 여기 온 목적이야.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지? 돈이 필요해서요. 그 돈으로 사라진 동생을 찾아야만 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물론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기가 막힌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첫 번째와 마지막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소설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거죠. 말도 안 돼. 네? 좋아. 좋다고.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이야. 하지만 안 돼. 왜죠? 왜냐고? 첫 번째, 내 소설은 각 에피소드마다 독립적인 사건들로 배치돼 있어.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수는 없겠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억지처럼 보일 거야. 아니, 순 억지야. 소설에서 이야기 인과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모두 미제 사건들이었죠. 시작을 장식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범인이 지나친 시간들 속에서 연결의 고리를 찾아 묶는 거죠. 어두운 별의 시간, 안개에 가린 사건, 아무도 본 적 없고 비린내 나는 저 강물 위로 떠오른 시체. 지금 나한테 내 첫 번째 소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군. 정말 완벽히 가려진 범죄지만 언제나 지나친 빈틈은 있어요. 숨겨진 세상을 꺼내 펼쳐봐요. 새롭게 책을 쓰듯 주위를 둘러보면 작가가 놓쳐버린 지워진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내가 놓쳤다고.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실, 끝없이 연결된 세상의 인연들. 보이지 않는 실, 사라지지 않는 관계, 무참히 떠오른 피해자의 가족. 작가가 바라본 자극적인 세상 바로 옆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세상, 깊은 슬픔에 압도된 또 다른 세상, 끝을 알 수 없는 눈물 속 환멸, 헤아릴 수 없는 절망,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고통, 그렇게 깊이 숨겨놓은 가슴 속 한 줌의 복수. 내 작품이 관통하는 건 그런 자극적인 복수가 아니라 욕망이야. 이 더러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꿈틀대는 욕망 말이야. 살인은 그저 은유일 뿐이라고. 아무래도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군. 그만하지. 이제 또 다른 욕망이 시작해요. 어딘가 사라진 범인을 향해서 연결된 은유를 찾아 묶는 거죠. 펼쳐진 여백 위로 아무도 관심 없는 찢어진 상처마저 보이지 않는 실로 엮어낸 마지막 소설.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인호요. 강인호. 그래. 재밌네. 아주 놀랐어. 이거 내가 반성을 좀 해야겠는걸.
나로선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이야. 내가 만약 자네였으면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야. 네? 고맙다고. 그리고 합격. 뭐 시험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즐거운 대화였어. 2층. 오늘부터 자네 방이야.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인호는 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터벅, 터벅, 터벅. 걸음걸이에는 지리한 하루의 긴장이 모두 풀린 듯 보였지만 그 속엔 일종의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여기에 머물며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 아니 어쩌면 나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터벅, 터벅, 터벅. 아, 선생님은 왜 숨어 사시나요? 너무 멋지셔서요. 내 글을 읽는데 내 얼굴을 아는 게 도움이 되나? 나는 그 뒷모습에서 아주 작은 흔적을 읽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속도, 그 어색한 속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계단 소리,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안정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호는 수연의 눈에 아마추어였다. 소설이 시작된다. 지난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종이에 쓰인다. 불투명한 이야기의 얼개 위에 선명한 현실을 울리는 거야. 망망대해 끝없는 하얀 종이 나를 그리고 나를 움직이고 여기서 나의 끝을 내자.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때 비가 내렸다. 소설이 시작된다. 드디어 끝이 다가온다. 어때? 잘 읽어? 아니요.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칭찬은 진심이야. 난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아주 공정한 기회를 말이야. 저한테는 이 모든 게 과분해요, 선생님. 뭐가? 그 삐거덕거리는 일제 고급 타자기? 아님 쓸데없이 치렁치렁한 이태리에서 건너온 로코코풍의 책상? 전부 다요. 무엇보다 선생님 옆에서 온전한 제 글을 쓴다는 거. 내가 자네에게 편지를 썼던 건 알량한 동정심이 아니라 자네에게서 반짝이는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나 물론 위선이었지만 아, 그건 자격이 있다는 뜻이야. 게다가 자넨 나한테 아이디어도 줬잖아. 아 물론 기각당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무척이나 도움이 됐으니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 소설을 쓰기 시작했잖아. 난 이 마지막 소설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여길 뜰 거야. 아, 돈. 자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지? 네? 자네 동생 말이야. 아, 그건 선생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싫어? 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나는 지금 내 집에 들어온 그리고 내 마지막 소설의 집필을 도와줄 강인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설마 과도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럴 리가요. 좋아. 자, 그럼 자네 동생 얘기부터 해볼까? 네, 뭐 제 동생. 그러니까 저랑 동생은 세상에 둘뿐이었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로밖에 없었죠. 잘 아시겠지만 경성에서 어린애 둘이 살아남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야학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선생님 말대로 재능이 있었는지 글을 쓴다는 건 뭐랄까 재밌었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만드는 세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이야기. 1945년 10월 23일 인호는 나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난 그런 인호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늘 그렇듯이 거짓말 뒤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를 만난 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저의 모든 글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던 날이었죠. 그날 밤도 눈이 내렸죠. 밤은 깊어 달이 오르고 소리 없이 내린 눈 세상을 덮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도 밤새 책을 넘겼죠. 나 역시 그날을 기억해냈다. 하얀 눈이 내리던 밤,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던 날, 뭔가 빈 곳을 채우기에 난 밤을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 장 두 장 책을 넘길 때마다 눈을 뚫고 눈물이 난다. 걷는다. 아무 이유도 없다. 오로지 내 이야기를 위해 한 사람을 뒤따라간다. 그때 어떤 험상궂은 사내를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다. 난 단번에 알았다. 아편. 그날 밤 두근두근 요동치는 내 심장 살아난 부서져 내리는 나의 세상. 아름다운 눈이 그날은 내겐 붉은 먹물 같았고 빌어먹을 나의 그 가슴에 새긴다.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잔인한 눈, 여전히 그날 밤 눈이 생각나. 재밌는 건 그때 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제 힘으로 동생을 찾을 테니까요. 그렇게 난 내 첫 번째 소설을 완성했었다. 이 소설에서 털어놓기를 난 주저하지 않는다. 나의 세계는 진짜다. 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내 마지막 소설을 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야는 태연이 소설을 쓰는 데 집중했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던 인우는 조바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 선생님, 첫 번째 소설의 범인은 왜 사체를 강으로 흘려버린 걸까요? 흘러가라고. 그럼 범행 지점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려는 걸까요? 아님 뭐 그렇게 보이려고. 고의로? 모든 행동은 의도적이야. 단지 그 의도를 파괴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지.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죠. 그렇다는 건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사체가 강 하류로 떠내려오는 시간을 만들어 경찰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건가요? 용의자에서 벗어나려고? 내 책을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탐독하고 있네. 그야 인기 소설이니까요.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범인만 잡혔다면 이건 소설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 보고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자넨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 중요한 사실이요? 그럼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 피해자의 사인이 뭐지?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재밌네. 차부터 마셔. 네. 비가 많이 오네. 더 마셔. 고맙습니다. 맛이 좋네요. 그럴 거야. 내 첫 번째 소설 현장에 갔었나 보지. 네. 현장에선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야. 사인은 약물 중독이거든. 하지만 범인은 의도된 증거를 남기고 갔지. 증거요? 시계? 이걸 찾은 거지. 네. 자네 의도를 숨기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어. 이 상대방을 신문할 때는 자신을 그림자 뒤에 숨길 필요가 있어. 특히 확신이 들 때는 말이야. 오히려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체유기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야. 장소와 방법은 범인의 심리와 관계돼 있고 현장 상황을 아주 잘 알아야만 하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엔 말이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게 뭐죠? 폭풍을 동반한 구름, 세상을 가리는 어둠, 작은 물방울이 바닥을 두드리면 나조차 사라지는 기적의 시간. 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아주 특별한 날을, 내겐 특별한 날이 필요해. 하지만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눈이 확신할 내리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소설을 쓴다는 것은 세상의 비밀을 열어 작고 사소한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계획하는 기적의 시간.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아주 특별한 나를 기다리는 특별한 삶을. 진실을 말해주세요, 선생님. 맞아, 내가 죽였어. 바로 지금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정황을 특정하지 않는 무계획적 조건. 때론 우발적이면서 때론 치밀한 뱀처럼, 때론 몽상가처럼 기다리는 거야. 인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그리고 침묵했다. 무엇을 본 걸까? 무엇을 삼킨 걸까?
내 얼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발견한 걸까? 자네같이 미숙한 친구들의 경우엔 더욱 쉽다가 더 나을 수 있어. 자네가 날 범인이라고 확신한 지 얼마나 지난 줄 아나? 1분? 아니 뭐 2분? 그동안 자네 날 존대하면서 나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지. 하지만 말이야,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없어.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자네는 이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 이건 또 누굴 위한 거지?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가올 거룩한 시간, 하늘이 내려준 시간, 상상의 벽이 무너져 진실을 마주할 순간, 선택은 없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 책을 읽었다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점차 경련이 일어나고 숨을 쉬기 어려워질 거야. 맞아, 그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나한테 해독제가 있네. 그 전에 자네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겠어. 내 마지막 소설에 담을 너의 이야기. 여긴 왜 왔지? 빨리 말해야 할 거야. 시간이 많지가 않아. 복수하려고. 복수? 누구한테? 나한테? 왜? 그 사람이 내 동생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더 정확하게 자세히. 첫 번째 소설의 피해자. 뭐야? 안 돼. 잠깐만 있어봐. 근데 왜 경찰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온 거야? 아무도 내 동생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소설이 신문에 실려 화제가 되었고, 난 당신의 거라고 확신했어. 그때부터였어. 내 안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낀 거. 완벽한 복수. 진실을 안다는 것은 갈증의 등가 교환, 추악한 내면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아슬아슬하고 특별한 위태로운 나의 세상. 자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래, 뭐 처음과 끝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야. 내 소설이 다 끝날 때까지 여기 남아줘야겠어. 경성을 뒤흔든 11권의 소설 속에는 특이하게도 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하더군요. 그것이 본인입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피해자뿐입니다. 그 외 사람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잊혀진 사람들 말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이요?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피해자의 가족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사람들. 가해자인 당신이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은 12명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요. 괴물이라. 다행이네요.
내가 걸어온 영광의 순간들 모두가 꿈꾸는 저 위의 하얀 성 두 눈을 가리고 지나온 나의 길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낙원 고뇌가 피워낸 영광의 순간들 그 짜릿한 순간이 지금의 날 증명해 흔적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던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괴물 이제는 사라질 그 길 위에서 내 삶을 고백하려 해 그 길 위에서 나 스스로 단죄하려 해 지울 수 없는 나의 흔적 그게 바로 제가 죄를 자백한 이유입니다. 일어났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긴장에 풀렸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하긴 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뭐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머리는 좀 어때? 어지러워요. 호흡은? 뭐 그냥 좋아. 이제 절 어떻게 하실 거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지? 복수하러 왔다고 했잖아. 근데 설마 이 정도 계획만 가지고 여기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네 동생도 내가 죽였어.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지. 아니요, 눈이었어요. 아니야, 비였어. 확실해. 그래 뭐 자네 말처럼 처음엔 눈이었지 하지만 이 날이 춥지 않았는지 네 동생을 만났을 땐 비가 돼버렸어. 봐, 난 거짓말은 쓰지 않아. 자, 이제 너 어떻게 단죄할 거지?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날 죽이지 않죠? 말했잖아. 난 내 소설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선 자네가 필요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요? 소설을 쓰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미친 새끼! 난 절대 너 같은 새끼한테 명분을 주지 않아. 글쎄, 너한텐 선택권이 없을 텐데. 자, 네가 날 죽일 차례야. 내가 널 죽일 것 같아. 나는 널 죽이지 않아. 내가 말하는 복수는 절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날 죽여야 네 복수가 완성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내가 널 죽이려는 순간 넌 그 순간을 노리겠지. 소설에 필요한 불꽃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게 역전될 거야. 좋아, 재밌어. 인물, 개연성, 사건 간의 이음새까지 모든 게 흥미로워.
이건 분명 엄청난 소설이 될 거야.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네 손에 쥐어진 칼날,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뿌려진 나의 빗자국, 운명이 바뀌고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해 가리킬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진실이 되는 건 한순간.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차가야. 실패한 인우,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방황하는 칼끝을 강인우에게 겨눴다. 그저 작가에 불과한 난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붙잡았다. 그때 나를 죽이는 강인우가 다시 한번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 손끝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나는 참아야 한다. 그 순간 나의 칼날이 너의 심장을 찌르고, 네가 만약 죽는다면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게 역전될 거야.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사람들은 말할 거야. 어떤 미친놈이 내 돈을 노리고 날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이건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 아이씨. 아니야. 아니야! 더 필요해. 더 없어? 진짜 이게 끝이야? 내 첫 소설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어. 근데 설마 이 정도 시덥지 않은 계획만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건 아니겠지, 그치? 어렵지 않아. 그냥 네가 계획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어, 제발! 네가 생각한 완벽한 복수를 빨리 말해. 미친 새끼.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가 기다린 모든 시간, 생각했던 모든 걸 말해줘. 그냥 네 이야기를 저 소설에 담고 끝낼 수만 있게 해줘. 그래. 네가 계속해서 얘기하던 그 자극적인 세상 바로 옆에 또 다른 이야기 말이야. 난 그게 필요해. 차라리 날 죽여. 아니. 잘 생각해봐. 내 소설이 여기서 멈춘다면 네 동생 그리고 네 복수까지 모든 게 잊혀지는 거야. 네가 말하던 복수가 이런 거야? 아니. 그렇게 끝나는 건 재미없지. 재미? 이제 널 증명할 수 있는 건 이 글밖에 없어. 날 증명하라고? 넌 실제로 겪지 못하면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아마추어 새끼야! 그래! 네 말대로 난 아마추어야. 난 내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없어. 이건 어쩌면 내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 그래, 유언일지도 몰라. 난 내 소설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그깟 글 하나에 너의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이딴 새끼한테. 잘 들어, 이수연. 네가 왜 스스로 글을 못 쓰는 줄 알아? 넌 너밖에 모르니까. 이딴 곳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은 네 쓰레기 같은 소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었어. 내 삶을 네가 모두 지워버린 그 순간에 난 모든 삶의 의미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 날 증명하라고. 눈
감으면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수백 번 나에게 속삭여봐도 멈추지 않는 눈물 숨 참으며 괜찮다고 손등을 꼬집어 잊어보자고 수천 번 다짐을 되짚어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삶의 감각 잃어버린 삶의 이유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 의미 없이 흩어지는 나의 목소리 사라져버린 삶의 의미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네 소설을 봤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싸구려 오락 소재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리고 너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 지금처럼 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받아 적어. 그 눈 속에서 발견한 건 분노도 절망도 공허함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살겠다는 삶의 의지 그 이상의 것이었다. 힘들 때면 괜찮다고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돼주던 존재를 위해 사라진 내가 이제 이유가 되어 또 다른 내가 이제 괴물이 되어 세상에 존재하겠어. 이 모든 것이 나의 다짐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죠. 어차피 내가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없다며 당신의 그 마지막 소설 그 끝을 제가 내줄게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내가 당신이 되는 겁니다. 뭐? 나의 모든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이수현 당신이 되어서 소설을 마무리하고 당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지금 자네가 내가 되겠다고? 당신이 내가 되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우린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 내 계획도 끝까지 알 리가 없고 당신의 그 마지막 소설도 완성할 수 없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맞아요. 우린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추측할 수 있겠죠. 추측? 재밌네. 난 자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만약 자네였다면 그렇게 썼을 거야. 재밌네. 선생님,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자네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인호요. 강인호. 강인호.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기회. 불가능한 걸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인내가 필요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소설에 갇힌 인물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필요해. 서로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나는 너에게 더 깊이 다가가.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위험하고 잔인한 상상,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내가 강인우가 되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자네의 그 빌어먹을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 어때? 이건 그냥 거래야. 너의 소설 완성을 위한 손해볼 것 없잖아. 시도해볼 만한 위험하고 위대한 말.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소설을 못 쓰는 일도 없었겠지. 여기 오지도 않았어.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 벌써 너를 죽였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네가 얻는 건 이 과정의 결과. 참담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강인우에게 내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강인우는 내가 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소설의 원고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우린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말, 손짓, 걸음걸이, 표정, 그리고 생각까지 훔쳐보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의 승리였다. 이제 어디에도 없어 난. 그래서 너를 더 원해.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고통의 시면 속으로 너에게 점점 빠져들어. 될 수 있어.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당신의 진실. 너였다면 우린 참 많이 닮았어. 서로를 더 잘한다면, 서로를 이해한다면 될 수 있어. 너는 내가, 나는 당신이. 우린 참 많이 닮았죠. 원고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어느새 우린 완벽하게 서로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저 어린애들 장난일 뿐입니다. 물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나의 완벽한 소설을 위해 그 아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우린 강인호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 시체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고가 없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관계는 친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아시다시피 관계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또 그 한 사람은 꼬리를 물어 연결되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 빼고는요. 우린 서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신체적 특징. 그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죠. 어쩌면 본인 스스로보다 더.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 특징들이 가령 어떤 행동 패턴을 유도한다는 건가? 네, 제가 죽였습니다. 모두가 강인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제가 그 아이의 신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손바닥을 보세요. 아프죠?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매일 밤 되새겼어요.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혹시나 무뎌지지 않을까?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다짐을 하고 아무리 되새겨도 금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흉터를 남기는 거예요. 자넨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네. 이번엔 선생님 차례예요. 선생님의 흉터는 뭔가요? 재미없는 얘긴 그만하지. 싫어. 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설마 과도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들어야만 해요. 소설을 위해. 소설을 위해. 흉터라. 나의 흉터.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두렵다는 이 감정. 희미했던 나의 글들이 내게서 의미를 만나고 새하얀 종이에 쓰여져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걸. 글을 쓴다는 의미를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끔찍한 죄책감. 살아있던 나의 글들이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버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나도 함께 그렇게 사라져버려. 그게 글을 쓴다는 의미. 흉터, 잔인한 흉터. 내가 바로 그 자체. 흉터, 추악한 흉터. 내가 바로 고통의 증거. 쓰리고 어리다 아프고 슬프다. 아무리 도망치려 매일을 후회해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절대 아물지 않는 흉터. 그게 나야. 죄책감, 고상한 흉터. 당신은 진짜 고통이 뭔지 몰라.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보잘것없는 쟤는 세상의 빛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의 영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담은 글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내가 나의 흉터야. 아무도 모르는 나의 흉터. 비루한 열등감, 그게 당신의 범행 동기였군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쓰레기. 좋아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소설의 밤. 나는 평소 단정하던 머리를 헝클어트린다.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단추를 잠그고 고정하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움직일 수 없던 생각을 한 걸음 옮겨보면 시계는 과거로 움직이고 어느새 신이 없는 저녁이 찾아와. 한숨을 내쉬고 바라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있다. 재능이란 단 한 올도 없는 얼굴을 감추고 바위 같던 두 다리를 옮겨 이야기를 시작해.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위해 호흡을 시작해.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가고 어느새 신이 없는 순간이 찾아와. 걸음을 멈춘다. 정적. 내 눈에 보이는 건 덜덜 떨리는 두 손과 얼어붙은 멍청한 두 발뿐이다. 두 눈을 감고 바람 소리 들어봐. 어디선가 들리는 발자국 소리. 눈을 떴다. 순간 난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날 발견하지 못한다. 그저 시간 따라 세상 너머를 훔쳐봐. 보이는 건 전부 나의 이야기. 동기 없는 행동은 없다. 신이 없는 이 찰나를 틈타 이야기를 훔쳐야 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신이 없는 순간 펼쳐지는 나의 막간극. 이야기를 시작해. 신이 없는 순간 펼쳐지는 나의 막간극. 이제 한 걸음 부조리한 세상에서 필요한 건 이름 없는 영웅.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은 나를 알아봐 줄 거야. 나는 어딘지 모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위를 둘러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여기는 신이 없는 막간극. 이야기를 시작해. 그때 자그마한 철문이 열리고 텅 빈 눈을 한 남자가 걸어나간다. 나는 문이 열린 그곳으로 한 발 내딛는다. 아무 반응도 없는 버려진 아이. 자신의 의지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 여기는 신이 없는 막간극. 이야기를 시작해.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
거기서 나는 나를 보았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패배자, 어둠 속에 숨어 이야기를 시작해. 바꿀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이 없는 이곳,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이게 나의 위대한 결과물이야. 쟤네가 정말로 날 이해할 수 있을까? 위대한 결과물? 당신의 그 편협한 동정심 따위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 그 아인 당신이 아니야. 넌 그저 너의 그 가난한 재능을 가리기 위해 사람을 죽인 것일 뿐이야. 자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런 가짜는 직접 정의만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걸 왜 너 따위가 결정해? 누군가는 제시를 해줘야만 하니까. 자네 동생이 자그마한 아평가루를 건네는 모습을 봤을 때 깨달았어.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죽이지 않아도 됐잖아. 죽이지 않아도 됐잖아. 그럼 자네가 책임질 수 있나? 세상은 그런 쉬운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그 아이는 죽고 싶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살고 싶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 저 밖에 나가봐. 착취당하고 배고라 죽는 사람들을 허다해. 어디 자네처럼 그런 자라도 똑바로 배울 수 있을까? 아니! 마땅한 교육은커녕 내 쫓겨 억울해 피를 토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내가 세상에 알려준 거야. 자네 동생의 고귀한 희생을 시작으로 내가 대신. 위선 떨지 마,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아무리 짓거려봤자 넌 그저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쓰기 위해 사람을 죽인 쓰레기 같은 살인마일 뿐이야. 분명하게 알아둬. 내 동생은 죽고 싶어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 죽을 이유도 없어. 그저 살아보려고 남들처럼 심부름을 했을 뿐이야. 그래? 그럼 네 동생이 건넨 아편에 몇 명의 삶이 무너졌을까? 자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받든 상관없어. 내 소설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니까. 벌을 받는 나이도 너 따위한테는 아니야. 그래? 그럼 누굴까? 설마 경찰? 그래, 그 정의의 사도인 양 잘난 척만하는 쓰레기 새끼들. 그래! 결국 그 놈들 덕분에 자네가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무도 내 동생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어.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하기 전까지 경찰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좋아. 그래서 우린 네 소설을 마무리 지어야만 해. 그래, 이제야 날 좀 이해하네. 이제 당신 차례. 준비는 끝났어. 이제 자네만 내가 되면 돼.
소설을 끝낼 시간. 재밌네. 그럼 시작할까요, 선생님?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 오늘 밤 우리는 역사에 남을 거야. 소설의 놀라운 마지막 페이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발견한 고리를 찾아 묻는 거죠. 다시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만드는 소설 속 정말 완벽히 가려진 범죄지만 언제나 지나친 빈틈은 있어요. 당신이 남겨놓은 저주스런 흉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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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어두운 책을 쓰기 별의 시간 주위를 안개에 넣으면 가린 사건 작가가 아무도 놓쳐버린 본 적 없고 지워진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실, 끝없이 연결된 세상의 인연들.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실, 이젠 끊어내야 할 고리들. 빼앗긴 계절, 너는 절대 빼앗긴 이해할 수 없어. 빼앗긴 보잘것없는 내 재능. 내가 아는 건 오직 분노. 보이지 않는 길을 끊어내. 선생님 제발 이제 멈춰야 돼요. 그게 나라고? 내가 지금 누굴 겨누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될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내 모습. 누가 이수연이고 누가 강인우인가? 우린 잃어버리고 있었다. 우린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었다. 무엇이 남은 걸까? 무엇이 중요한 걸까? 내가 나인 것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 중요한 걸까?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죽이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뭐가 바뀐 거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 말은 수영과 인호가 존재를 잃어간 게 이 이야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 글은 마치 초점이 없어. 초점이. 맞아요. 의도적으로 초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야기 전체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본질? 선생님의 죄요. 정의를 표방한 죄악. 세상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거란 오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수연이 놓인 상황,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 동기 따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지? 이수연은 마지막 소설의 주인공 아닌가? 죄를 논하려면 그 인물을 꿰뚫어야 돼. 하지만 그 인물의 이야기가 죄의 무게를 결정해서도 안 되겠죠. 선생님이 11편의 소설 속 이수연의 존재를 지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 사건을 부각시킨 것처럼.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렇다고 이수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사라지지 않죠. 다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수연의 이미지를 뭉개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명확하던 것들을 흐리게 만들어서 중요한 걸 보여준다. 그렇죠. 데칼코마니처럼. 차가 식겠어요. 그래. 고마워. 설명이 더 필요하실까요? 아니, 충분해. 결말이 어떻죠? 불완전해. 아주 좋아. 불완전. 그럴 거예요. 괜찮으세요? 긴장이 좀 되나 보네. 금방 끝날 거예요. 데칼코마니 흩뿌려진 물감을 누르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선생님과 나처럼. 우리 두 사람은 이 소설에 묻고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청년과 글을 쓰고 있는 나. 내 옆에서 망설임 없는 침묵이 숨을 쉰다. 데칼코마니 나의 숨이 가빠온다. 데칼코마니 손은 덜덜 떨리고 데칼코마니 멈출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시간이 그리는 대로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 너와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두 사람은 완벽하게 서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놀이는 절대로 죄의 본질을 가릴 수 없었다. 불가능한 걸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인내가 필요해. 결코 나의 열등감이 죄를 덮을 수 없다. 소설에 갇힌 인물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필요해.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였다면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그렇다. 나는 살인자다. 내가 첫 번째 소설의 피해자, 강인호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나를 죽였을 거야.
내가 너였다면 말이야. 강인호, 연극은 끝났어. 뭐야? 겨우 이거야? 결국에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네. 하긴 뭐 어쨌든 자네 덕분에 난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강인호란 사람 나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네가 그 어설픈 역할놀이에 취해서 날 죽이려고 들떠있을 때 난 네 멍청한 그 모습을 내 두 눈에 담아뒀지. 이제 우리가 진짜 끝낼 시간이야. 결말을 알 수 있을까요? 결말. 네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버렸지 뭐야. 존경하는 이수연 작가님께 보내주신 원고는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 속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절박한 현실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성일보 편집장 올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시작된 12번째 이야기. 다시 펼쳐진 나의 꿈, 완벽한 세상을 써내는 소설가. 모두가 환호하겠지, 모두가 인정하겠지. 완벽한 마무리가 된 거야. 더 이상 그 어떤 사건도 빛날 작품도 이젠 더 이상은 없다. 누구시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 동생을 죽인 사람.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찾아온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살인마. 사건은 반드시 범인을 남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실체가 없을 순 없다.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제 알겠나? 자네가 말하는 시적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 있나? 아니, 없어. 단 한 명도. 당신의 전부였던 모든 글들은 내가 전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건 재미없다며. 고맙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누가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천천히 침잠하는 내 영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제가 강인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완벽한 소설을 위해 고백합니다. 소설이 시작된다. 지난 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종이에 쓰인다. 불투명한 이야기의 얼개 위에 선명한 현실을 올리는 거야. 망망대해 끝없는 하얀 종이 나를 그리고 나를 움직이고, 여기서 우리 끝을 내자.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소설이 시작된다. 드디어 끝이 다가온다. 네, 제가 죽였다니까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내가 너였다면